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한남 뉴타운 3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와 이주를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3재정비 촉진구역 조합 대의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역세권에만 들어서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 안심주택으로 개편되며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 호의 청년 안심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끝이 나면 과연 그 시간에는 내가 뭘 해야 하지 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루틴이 깨져서 그런 건데요.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이런 루틴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한 규칙, 그 루틴이 깨지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점심시간 이 12시에는 저희 방송 함께하는 그 루틴을 가져보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내 규칙도 가져가고 또 하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도 가져가고 일석이조의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미세먼지를 싹 씻겨주는 기분 좋은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자, 4월부터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아파트 청약에 관한 것들도 지금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이제 청약을 보면 불과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울 도심에 아파트 청약받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서울 도심에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던가 아파트 청약제도, 그 다음에 이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에 좀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좀 차익을 좀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 정책이 또 변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진입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부동산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 세금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아니면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고민도 좋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규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 몇 년간 묶여왔던 그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그동안 이 하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전문가의 검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저희 방송 시간에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방송은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토요일 오후 1시에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재개발 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 대부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이제 패턴을 이제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방법 그대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장은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성이죠. 투자에 대한 관성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차익을 얻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시장에 대한 것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개발 시장도 지금 많이 변했죠.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뭐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하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좀 생소한 용어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시죠.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개발 사업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재개발 시장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즘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재개발 1.0 시대에서 재개발 2.0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재개발 시장에 대한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패턴도 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시장에 대한 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장 분위기 그리고 바뀌고 있는 제도들에 맞춰서 또 새롭게 투자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신다면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비가 조금 내리고 나면 이번 주는 살짝 날이 좀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아직은 그래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봄만큼 좀 계획적으로 세워보고 싶다. 이번 주말 좀 잘 지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네.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기존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 네. 이게 비과세 부분도 어느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자본이 이제 처분하면은 좀 남는데, 나머지 돈 갖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집을 하나 보유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집을 하나 새롭게 분양받으신 거예요? 두 두 개가 개를 이번에 분양받으셨어요. 당첨이 네. 됐어요. 그럼 기존 집은 어디에 좀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기존 집은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분양받은 거는 둔촌주공 두 개가 이번에 네. 당첨이 됐어요.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권을 그럼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걸 세테크를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네, 세테크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이게 네,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네, 하나의 집을 남기고 다 정리하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이걸 또 어떻게 좀 활용하면 네, 좋을지 네.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 방송에서 그 유튜브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너튜브라고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둔촌주공 분양을 2개를 받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무슨 아이고, 전화가 끊겼네. 네. 일단은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중간에 또 이제 전화 연결이 되면 또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지금 기존주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둔촌주공 지금 분양권, 예, 분양권을 지금 2개를 지금 이번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예. 일단은 먼저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주택은 하나에다가 지금 분양권을 지금 2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준율이 있거든요. 이 기준율에 따라서 이제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유세를 내는 이제 보유세, 이제 종부세 같은 것도 있죠. 뭐 재산세라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있거든요. 예,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양권이니까는 지금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이제 이 포함시키는 게 기준일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 뭐 이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 뭐 이렇게 이제 취득세율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만약에 내가 분양권이 당첨이 되게 되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기준일이 약간 틀려요. 예, 기준일이.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은요. 그럼 이게 지금 둔촌주공이 이번에 특별공급분 분양했지만은 12월 달인가가 일반 분양이었거든요, 작년. 자,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 지금 기준일 이후에 당첨을 지금 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지금 3주택이에요. 3주택. 예, 3주택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도소득세법상. 그죠? 예, 지금 분양권이 2개가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주택을 매입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비과세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죠. 내가 기준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1년 있다 지나서 또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요 기존 주택을 우리가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2주택일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3주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남양주에 지금 주택 갖고 계신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왜? 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지금 3주택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전매 제한 완화됐죠. 예, 전매 제한 완화가 되면서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그 1순위 이제 당첨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즉 올해 말 정도가 되겠죠. 올해 말 정도에는 얘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됩니다. 전매가. 예, 전매가 돼요. 올해 말부터. 자, 그럼 얘가 전매가 되면 하나를 여기서 전매를 해버리면 나는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자, 하나를 전매해버리면 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지금 가능해진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남양주에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과세. 예,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지금 분양권 중에 하나는 나중에 전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매를 하시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되면서 얘가 우리가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에요. 분양권.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1년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예, 근데 지금 1년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요. 70%. 자, 그럼 여기 지방소득세 10% 붙으니까 거의 뭐 77%를 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년 이상은요. 얘도 뭐 작은 거 아니에요. 60%예요. 또 지방소득세 붙으면 66%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아마 내년 정도에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올해 안에 지금 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정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정이 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이 지나면 그냥 일반 세율 적용으로. 예, 그래서 그냥 6에서 42% 일반 세율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매도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 분양권은요. 그러면 올해를 넘기고 나서 이 분양권을 매도를 하시면 좀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얘를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얘 매도하시고요.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거 매도해야 됩니다.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 즉 준공부터 3년 이내 매도하고 이 둔촌주공에는 지금 세대원 전원이 1년 정도는 거주를 하셔야 요 요건을 채워줘야 얘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금이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세금이 워낙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렇게 처리하시면 하나 분양권 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남양주거 비과세 받고 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이번에 또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워낙 중과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세법 개정이 되게 되면 얘는 올해 넘어가서 매도를 하시면 좀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중간에 전화가 좀 끊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화면으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일러드렸으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네.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저희 애들이 좀 이제 모아놓은 자금이 한 네. 1억 7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대출 받고 하면 대출이자도 좀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재개발될 지역으로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이 좀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광명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여유자금 1억 7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네. 크게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그냥 재개발에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네. 좀 먹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한번 대표님 의견 구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자녀분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아들 명의로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예, 요즘 아파트 뭐 가격 내렸다고는 하지만 워낙 또 투자 금액이 높죠. 네. 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죠? 예, 그래서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불과 한 5년 네.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네. 아파트 1억이면 갭 투자할 때가 엄청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1억 가지고는 뭐 사실 뭐 서울은 생각도 못 뭐 하죠, 지금.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지금 그래도 뭐 저나 우리 시청자분보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네. 시간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예, 시간을 예.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라는 게 꼭 돈만 뭐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돈도 네.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또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네. 우리가 이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투자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뭐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받거나 예, 이런 식으로 뭐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쪽 뭐 재개발 가능한 지역, 뭐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이런 데를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는 있는데, 예. 예,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지역은 딱 두 가지만 추천을 해 드릴게요. 네. 네. 먼저 역세권 개발지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서울에 이제 집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역세권 지역에 네.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해주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줘요. 이게 네, 역세권 네. 시프트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마찬가지로 서울에 재개발할 땅이 없다 보니까는 노후도 요건을 좀 완화를 해줘서 모아타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모아타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세권 시프트랑 모아타운입니다. 네. 요 두 가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 역세권 시프트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각기 우리가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긴 해요. 예. 이 역세권 시프트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업성은 좋겠죠. 그죠? 예. 예. 예,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업성은 최고죠. 즉, 네. 사업성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33평형을 받을 때 추가 네. 분담금이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일반 분양물이 많으니까.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가 역 주변에 입지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 예. 예, 그러니까 좋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요. 뭐냐면 네. 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이렇게 뭐 사업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기만 하면 좋은 사업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정 요건이 우리가 정비 네. 사업 중에 가장 까다로워요. 네. 예, 지정 요건.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뭐 역세권 시프트로 가기 위해서도 법적인 요건이 필요할 거 아니,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법적인 요건에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데를 찾는 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그냥 네. 지역을 아예 그냥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예. 역세권 시프트로 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보통 이런 지역들은 어디가 더 우선시 되냐면 도심 네. 지역이 먼저 우선시 되거든요. 네. 예, 도심 지역,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렇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고밀도를 좀 많아야지. 개발을 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도심 지역 중에 뭐 왕십리라든가 상항십리역 여기 같은 네. 경우 완전 도심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요 지역이 일부분이 네. 죄송합니다. 일부분이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는 지금 법적인 요건에 맞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왕십리나 좀 상항십리역 쪽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투자 금액은 지금 한 2억 전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찾아보시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모아타운, 예, 모아타운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 네. 예, 아까 역세권 시프트는 지정 요건이 까다롭죠, 그죠? 네, 네. 근데 모아타운은 지정 요건이 제일 단순해요. 아, 그래요? 예, 왜? 네. 노후도 요건만 완화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만 네. 맞으면 돼요. 예. 근데 노후도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갔을 때 57%만 맞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점은 네. 지정 요건이 상당히 네. 좀 단순하다라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아, 예, 그럼. 사업 속도도 일반 재개발이나 역세권 시프트에 비해서 이 네. 지정, 그러니까 사업 진행 절차가 많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재개발이 10년 걸린다 그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년이면 돼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이 노후도 요건을 좀 완화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봤을 때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단독이나 다가구들이 많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노후도가 좀 낮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빌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네. 많으니까 노후도가 좀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네. 대부분이 모아타운 지금 현재 작년에 1, 2차 합쳐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요. 다 네. 빌라촌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빌라촌이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조합원이 많은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조합원이 많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네. 그죠? 네, 네, 이게 네. 단점이고요. 또 하나가
이 빌라촌이 아무래도 서울에 지금 남아있는 빌라촌들이 대부분이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시범지구로 돼 있는 뭐 면목동이라던가 번동이라던가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자산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어떤 입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좀 시세 차익이 조금 적을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요 단점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모아타운 네. 지정 가능성이 있는데 빌라촌이 아닌 지역, 좀 단독 네. 다가구가 많은 지역, 그죠? 예. 예,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 또 하나는 네. 자, 입지가 또 좋은 지역들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좀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점을 알아야 이 단점을 좀 네.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런 지역 네. 제가 추천해드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청자님 그 노량진 쪽 아세요? 예, 노량진 알아요. 예, 노량진 뉴타운 근처에 노량진 예. 뉴타운 근처에 여기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될 만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다 원룸촌이기 때문에 빌라들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입지는 또 최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노량진동 쪽 한번 보시고요. 예, 네. 요 정도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 여유 자금으로 가능하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우리 시청자님 그 요즘 이제 앞으로 강북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데가 이제 청량리 쪽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청량리 일대 뭐 답심리라던가 요 일대가요. 네.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예. 예, 노후도가 높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금액이 좀 작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뭐 한 1억 한 3, 4천 정도?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 드린 지역은 노량진동이라던가 아니면 노량진이나 뭐 이제 청량리 전동동이라던가 이제 답심리 일대, 이제 청량리 근처. 네. 예, 요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역사권 시프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뭐 상항심이나 왕십리역 일대, 그다음에 네.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이라던가 노량진. 이제 청량리 일대, 뭐 전동동 네. 답심리 일대. 요즘 최근에 이쪽에 지금 움직임이 많으니까 예.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떻게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 자세하게 좀 안내 도움 드렸으니까요. 자녀분과 함께 임장활동 다녀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아파트 투자에서 재개발로 좀 눈을 돌려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래서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3년 좀 눈여겨볼 만한 재정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패러다임이 전환한다고 하는 이야기들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돼서 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개발 사업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요. 지금 재개발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예,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제 2.0 시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우리가 서울의 이제 도시기본계획 2040년까지의 2040 서울의 도시기본계획도 보면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도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바뀌는 점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또 투자를 적재적소에 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확 바뀌거든요. 그거를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배경도 한번 왜 바뀌는지 배경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한번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거 내용 제가 하려면요 한 2시간짜리예요. 이거를 10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서울에 이제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할 토지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정비 사업밖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한 40년 동안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시대의 이제 제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행 정비 사업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한계.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혔냐? 나를 한번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은 꾸준하게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우리가 그전에 경험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 이런 문제점에 지금 이제 다다른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먼저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예, 사업성이 좋은 입지에 먼저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일반 분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먼저 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재건축으로.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층 재건축하고 중층 재건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 상구에서도 지금 저층 재건축 끝났죠. 5층짜리 재건축 없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거 다 이제 중층 재건축이에요. 즉 어떤 의미냐? 향후에 중층 재건축을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저층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중층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저층 재건축보다는 일반 분양분이 당연히 확연하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걸 제외한 거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분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현재 정비 사업으로는 일반 분양분이 점점 줄어들 수 없다라는 문제점에 지금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자, 한번 두 번째 보시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먼저 이 법에 대한 거예요. 자,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법이 도정법입니다.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근데 이 법이요. 2003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자, 20년 전 법입니다. 20년. 예. 어때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법으로 이 도정법상 현재 우리가 이제 저층 주거 지역들, 그러니까 20년을 해오다 보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요. 이 도정법상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 저층 주거 지역 남아있는 지역 중에 10% 남짓이에요. 즉, 현재 도정법상으로는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법인 도정법이 너무 오래됐다. 20년이 넘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파트에 아파트 현재 도정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또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냐? 자, 먼저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서울의 2040년까지의 서울의 계획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비욘드 조닝입니다. 비욘드 조닝. 이게 비욘드 조닝이 뭐냐? 이 조닝은요,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용도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용도 지역. 예. 용도 지역을 나타내는 거고, 비욘드. 자, 용도 지역을 그냥 뛰어넘자. 예, 용도 지역을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서울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는요, 용도 지역이 4개밖에 없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용도 지역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전 국토를 개발을 할 때는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면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면 공업 지역,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상당히 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연하지도 못하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또 산업혁명 시기에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도 어떤 겁니까? 각 다른 산업군과 같이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계획도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왜 공장 못 들어가? 예, 주거지역에 왜 오피스 못 들어가? 상업지역에 왜 주거용지 못 들어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용도지역에 정확하게 픽스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용도지역을 뛰어넘자. 주거지역에 오피스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 지역에 주거, 상업, 오피스 같이 복합 건축물 지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도요. 용도 지역의 경계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거죠. 예, 용도 지역의 경계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비욘드 조닝이에요.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주거 용지인데도 우리가 용적률 600%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 사업도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비욘드 조닝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 일대 보시면 앞에 이제 뭐 시범 아파트도 있고 한강변 라인 쪽에 뭐 이제 한양 아파트도 있고 대교 아파트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요. 지금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서울에 이제 그 용적률 조례로는 250%밖에 못 지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뒤가 업무 지역이잖아요. 여의도 일대. 예. 그래서 업무 지역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이쪽이 개발이 되냐. 용적률 250%가 아니라 용적률 600%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용도 지역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됐으면은 용적률 600%못 받죠. 자, 그런데 뒤에 업무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용적률 600%를 주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비욘드 조닝이죠. 예. 용도 지역을 뛰어넘은 거죠. 예, 요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 만들어졌죠? 예, 일기 신도시 보면은 어때요?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 최대 500%까지 해주겠다. 예, 원래는 이거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500%까지 못 주는 거거든요. 얘도 지금 비욘드 조닝의 한 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하고 상담했을 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서울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역세권 시프트는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면서 최대 용적률 700%, 평균 용적률 500%까지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비욘드 조닝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뭐 앞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앞으로 또 개발이 되죠. 즉,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용도 지역마다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갔지만 이런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니네가 한번 자, 밑그림 그려봐. 하얀 도화지 위에. 바로 이게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이런 거 도시계획 시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동사무소 가보면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밖에 없었거든요. 자, 근데 동사무소 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어지는 거. 안에 문화센터 있고 그다음에 뭐 수영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도시기획서를 다 입체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비욘드 조닝입니다. 즉 지금 2040 도시개발계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비욘드 조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도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도 지역을 뛰어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땅에 대한 값어치가 평가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그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입지가.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모아타운. 예,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도정법으로는 기존 재개발 못 하잖아요. 아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나온 거죠.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충수 완화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사업 진행 절차도 많이 생략된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항상 반영을 합니다. 예, 도시계획이 먼저 바뀌는 건 없죠. 그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변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이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 2.0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정말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2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뭔지는 많이들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재개발 이야기 또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금 재개발 2.0 시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거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특히 아까 뭐 자녀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이 최근에 보면 자녀 세대하고 지금의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급지에 살다가 중급지, 상급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주거에 대한 이동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죠. 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외곽에서 처음부터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서울로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기거든요.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주고 계시냐면 지금 서울 도심이 앞으로 재개발 이렇게 좀 정비 사업이 좀 변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미리 좀 선점해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왜?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정보 정창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동탄에 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매도해가지고 이게 이제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좋을지, 매도는 또 어느 시기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 이 동탄에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신도시의 호반 네. 베르디움 센트럴 폴에 갖고 있어요. 네, 동탄의 호반 베르디움 예, 이거를 보유하고 센트럴 계시고 폴에. 센트럴 폴에. 볼에 예. 이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보유 중이고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걸 좀 언제쯤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네. 갈아타기를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러면 지금 뭐 준공 나서 한 번도 입주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중공을 분양받아서 한 번도 입주는 안 하고 예. 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드님 거예요? 예, 예. 직장이 예. 서울 쪽이라서 아들은 강남구청역 쪽이고 예. 며느리는 문정역 근처라서 아, 그러세요? 예, 출퇴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그냥 그걸 전세를 놓고 있고 아들 며느리는 또 전세를 살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 서울 근처에서요? 서울에서? 서울 하남에서. 하남에서. 이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가 매도 시기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또 가면 어디로 좋을까? 갈아탈까, 그죠? 네네네. 네. 자.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답변 먼저 결론 내드리면요. 네. 매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요 아파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호반 베르디움 네. 센트럴 폴에. 예. 자, 여기 지금 이 동탄 이신도시죠, 그죠? 그렇죠. 예, 동탄 이신도시인데 우리가 보통 신도시들은요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강세냐면요 아무래도 신도시가 다 서울의 외곽에 지어지잖아요, 그죠? 외곽에 지어지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그래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를 보더라도 우리가 서판교, 동판교 있는데 판교 보더라도 우리가 지하철에 있는 동판교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요 호반 메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탄역이 있는데 지하철 너무 멀어요. 아마 이거 분양받으신 거죠? 여보세요? 또 전화가 끊겼나 보네요. 우리 비가 오니까 전화가 자주 끊기네요. 예. 자, 요 동탄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멀어요. 사실 얘는 아마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 분양받아서도 아마 가격이 별로 안 올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 자체도 사실은 투자 가치는
사실 적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왜 매도 시기는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시장이 지금 현재, 자, 만약에 상승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상승기에 있을 때 여기 오르는, 여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오르는 것보다 얘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내가 갈아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 있을 때는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왜? 여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선호도가 낮으니까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그나마 완전 상승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급매물들은 사라졌지만 지금 보합세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때 부담스럽지가 네. 않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물건을 좀 내가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자녀분, 그 아드님이세요? 예. 네.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갈아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차라리 이거 매도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하남으로 가셔도 돼요. 아. 지금 살고 있는 하남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예. 하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생활권이잖아요. 지하철도 다 연장됐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가져가시는 것보다 하남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무래도 좀 이제 아드님이시면 아직 뭐 좀 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강동 쪽 있죠? 네. 예, 강동구 아시죠? 하남 바로 옆에 강동구, 이제 송파 바로 옆에. 예, 네, 강동구 네. 쪽에요.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3평형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평형대가 그래요? 지금 거의 한 10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아. 예, 이게 이제 명일동 일대입니다. 명일동. 명일동요. 예, 명일동 일대 그 30평형대 이 아파트도 10억 네. 초반대면 가능하니까요. 네네. 이거 매도하시고 하남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재건축을 해서 좀 더 좋은 입지에 네. 내가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뭐 강동 쪽으로 오시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매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빨리 아드님께 전해드리고 매도 전략부터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되고 난 후에 또 내 집 마련 고민하실 때는 다시 한번 자녀분께 연락해 보시라고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 재개발 그리고 이 정비 사업 검색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 도대체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참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드리기 위한 무료 세미나 개최하고 있거든요.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이 부동산 투자가 일반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내 자금에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장을 보러 다니는데 마트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 사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비교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진열대에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선택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내 자금에 맞춰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 지역 간의 비교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어디가 더 상급지인지, 또 어디가 더 선호도가 높은지, 어디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가격적인 비교 이런 것도 하는 것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지역의 상급지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제가 먼저 큰 대주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이 지금 바뀌고 있다. 예, 그래서 재개발이 바뀐 만큼,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바뀐 만큼 당연히 우리 투자에 대한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를 이제 대주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가격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아울러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도 이렇게 진열해 두고 고를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선택지가 너무 넓다 보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